우리 삶에서 상실이라는 경험, 피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럴드 시처의 통찰을 통해 상실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상실을 겪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곤 하잖아요. 하지만 시처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기대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 대신에 상실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통찰이요, 사실은 한 개인의 정말 끔찍한 비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실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는 아주 현실적인 경험으로 느껴지게 할 겁니다. 때는 1991년 가을이었어요. 시처는 아내와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이다호 근교에서 열리는 인디언 집회에 참석했죠.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해주고 싶었던,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런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시속 14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고 시처 가족이 탄 미니밴을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아내 린다, 그리고 주말을 같이 보내려고 오셨던 어머니 그레이스, 또 4살 배기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다이아나 제인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단 한순간이었어요. 시처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그러니까 3대에 걸친 가족이 그의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사건 하나로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끔찍한 비극 이후에 그는 대체 어떤 현실을 마주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걸어 들어갔던 그 압도적인 슬픔의 세계로 우리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시처는요, 이러한 상실을 댐이 분기되는 것에 비유해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터져나온 거센 물살이 눈앞의 모든 걸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삶도 회복 불가능한 잔해만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비유는요,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든 과거의 삶, 그 따뜻했던 햇살을 붙잡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서쪽으로 달렸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어둠은 어김없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해를 쫓아서 계속 도망치는 대신에 정반대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자의 이야기에서 잠시 나와서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을 생각해볼까 합니다. 과연 모든 고통은 똑같을까요? 우리 은근히 그러지 않나요? 무의식적으로 고통의 크기를 재려고 하잖아요. 내가 겪는 고통이 저 사람보다 클까? 작을까 하면서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 고통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시처 역시 사고 후에 당신처럼 끔찍한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대요. 하지만 시처는 여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파국적 상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파괴적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의 상실이 마치 원자폭탄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갔다면 암과 싸우는 누군가의 상실은 녹이 슬듯이 서서히 삶을 갉아먹는 것과 같을 수 있죠.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건요, 우리를 결국 자기 연민, 아니면 교만, 이 양극단으로 몰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힘든가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성장할 것인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초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그게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이에요. 고통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 고통과 함께 살아가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듬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나치 수용소 생존자 빅터 프랭클의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그는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딱 하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선택의 힘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정한 성정은요, 상실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시천은 상실을 정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에 비유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흉측한 그루터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저 사라져버린 그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기억만 떠올리게 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그 그루터기를 억지로 뽑아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새로운 꽃과 나무를 심고 예쁜 길을 내서 아름다운 정원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루터기는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이 새로운 풍경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쁨과 평화, 사랑과 함께 공존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실을 삶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상실을 겪는다는 건 우리 영혼의 영토가 더 넓어지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슬픔을 담을 수 있게 된 영혼은 역설적이게도 더 큰 기쁨과 사랑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이 역으로 가장 위대한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